想说了，这一个丢球完全就是没有必要，我真的要气疯了。 중국이 결국 호주도 넘지 못하고 꼴찌 탈출도 하지 못했습니다. 25일 중국 홈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중국과 호주와의 경기에서 중국은 전반 2골을 몰아넣은 호주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우디에 패하며 월드컵 자력 진출의 꿈을 포기하더니 호주에 패하며 C조 꼴찌라는 불명예와 함께 4위의 꿈까지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구름까지 의미를 두고 싶을 정도로 호주를 상대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41년 동안의 저주가 깨지기를 바라며 7만 명이라는 역대 최다 관중이 몰린 이번 경기였지만 중국의 축구 팬들은 안녕 7만 588명의 순진한 사람들아. 중국 선수들은 실력이 형편없는데도 고급 차를 타고 클럽 가서 여자 꼬시는 건 이런 팬들이랑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거야. 티켓값을 산간 지역 어린이들한테 기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티켓이 10,000위안 정도래. 가장 싼 게 2,000위안이고 이 사람들 다 부자일까? 아니면 병자일까? 대부분 병자겠죠, 그쵸? 부자이면서 병자일 수도 있지. 우린 이걸 돈 많은 바보라고 하잖아. 7만 관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어요. 헛돈 쓰면서 90분 동안 참 고생하셨네요 라며 조롱 섞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미 경기 전 중국의 대표 축구 전문 기자들 역시 호주전의 패배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마더싱은 호주전의 기대치를 낮추는 게 좋다. 중국의 목표는 4위다. 이 경기에 목숨 걸 필요 없이 마지막 2경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전망했고 페이리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중국은 최상의 라인업을 구성하는 것조차 힘들다. 2연승으로 자신감을 얻었을 때와 다르게 지금은 2연패 중으로 최대 70에서 80% 수준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경기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지만 중국 축구대표팀이 기적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라며 대체로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중국 기자들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이미 6명이 경고를 받은 중국 축구대표팀에 중국의 매체 역시 축구대표팀 23명 중 6명 옐로카드, 오늘 밤 경고 누적이면 인도네시아전 출전 불가 등의 기사를 통해 주의를 주고 있었지만 중국은 경기 시작 1분 만에 소림 축구를 시전하며 옐로카드를 받더니 또다시 경기 13분 만에 옐로카드를 추가로 받았고 이어 전반 33분에 부상 선수까지 발생하며 경고 누적과 부상으로 주전 선수 3명이 다음 인도네시아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호주는 전반 16분과 29분에 2골을 몰아넣었는데요. 특히 왕달레이의 치명적인 실수로 두 번째 실점을 하자 중국의 매체에서는 충격, 중국 축구대표팀 2연패와 황정휘, 왕달레이의 수준 낮은 실수에 관중석 혼란. 참아볼 수 없었다. 왕달레이 실수 순간 장성용, 이럴 수가. 결국 잘못된 선택. 왕달레이의 치명적인 실수. 중국 전반 호주의 0대2로 쫓기다. 크게 실망한 팬들 등의 기사를 통해 전반 16분 첫 실점에 이어 불과 8분 후 왕달레이가 일명 알까기로 또다시 실점을 했다. 이토록 수준 낮은 실수는 현장의 축구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다라며 골키퍼 왕달레이에 대한 비난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전반을 0대2 패배로 마친 후 중국의 매체에서는 이번에 두 번째 3연패 사실상 확정. 남은 경기에서 2연승으로 자신을 구할 수 있을까 불가능이라며 중국의 이방 감독을 비난하는가 하면 소극적인 플레이. 전반 호주 페널티 지역 단 3번 들어간 중국. 위협적인 공격 없었다라며 무기력했던 선수들을 향해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후반 브라질 출신 귀화 선수 세르지뉴의 투입이 적중하며 드디어 중국의 첫 번째 유효 슈팅이 터지자 중국의 매체에서는 중국 축구대표팀의 유일한 유효 슈팅 48분 교체 출전한 세르지뉴 패스 성공률 100%. 결정적인 슈팅. 세르지뉴의 중국 첫 번째 유효 슈팅. 라이언 골키퍼에 막히다라며 잠시 기세를 올리는 듯 했지만 결국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0대2 패배로 경기를 마치며 C조 최하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호주전 패배 이후 절망한 중국의 매체에서는 득점 능력 제로. 중국 조별리그 상위 3팀과의 경기에서 0점 기록. 골득실 -13은 치명적. 중국 축구대표팀 상황. 직행 불가능. 2연승 해도 4위 진입 보장 못해. 부끄러운 기록. 중국 월드컵 예선 17년, 홈 경기 41년 동안 호주전 패배 기록 이어가다 등의 기사를 통해 무기력했던 이번 경기에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우연 같은 승리조차 없이 월드컵 본선에서 점점 멀어져만 가는 중국 축구를 중국의 축구 팬들은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당황하지 마. 예상했던 일이잖아. 형편없는 수비수들 때문에 골 먹는 건 시간 문제였어. 익숙한 공식, 익숙한 레파토리. 난 도대체 뭘 기대하고 있었던 걸까? 에휴. 다들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 축구대표팀 벌써 몇 년이나 이러지 않았어? 뭘 기대해? 중국 축구 보느니 차라리 할머니들이 광장에서 춤추는 걸 보는 게 낫겠다. 해체되길 기대해. 정신 차려. 아직도 중국한테 기회가 있다는 헛꿈 좀 꾸지 마. 조 꼴찌에 있는 건 우연이 아니야. 우리 성적 진짜 안정적이다. 항상 최하위에 있어. 계속 유지하자. 왕달레이가 알을 낳는다. 이런 일 예상 못했어? 돼지가 알을 낳았네. 왕달레이는 머리극적이면서 멋진 척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아닌 똥덩어리야. 왕달레이 이놈, 멋진 척하는 것 말고 알 낳는 법도 알고 있군. 왕달레이 진짜 코미디네? 이 선수가 중국 슈퍼리그 최고의 골키퍼입니다. 하하하.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서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나 봐. 이제 중국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2030년까지 아직 5년이나 남았어.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한 거야? 14일 합숙 훈련 결과 0골. 하하, 어쨌든 숙식 무료의 용돈이 나왔죠. 그건 당신과 나의 세금이고. 축구대표팀 해체하고 아낀 돈은 농촌 협동의료비 지원했으면 좋겠어. 그게 국민과 나라에 모두 좋은 일이지. 중국 축구의 문제가 뭐야?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골 넣기 어렵다는 거고, 그 다음은 쉽게 실점한다는 거야. 너의 가장 큰 장점은 항상 솔직하게 말한다는 거야. 중국이 진 건 실점보다 득점이 적었기 때문이다. 후반은 적어도 안정적이어서 뚫리진 않았잖아? 호주가 중국 팬들을 불쌍히 여겨서 경기 시작 30분 만에 공격을 중단했어. 예전엔 한국한테 이기질 못했는데 지금은 일본이나 호주한테도 이기질 못하네. 중국 축구엔 더 많은 기적이 있어야 돼. 다른 나라들은 컨디션 맞춰 축구하는데 중국은 기적에 맞춰 축구한다. 오늘 행운의 구름이 많다고 하지 않았나? 결과가 실망시키질 않았네. 몸보신으로 해삼이나 더 먹어라. 우레이가 없으니까 제대로 된 기회도 없고 공간으로 아무도 뛰어가질 않아. 우레이 형님, 빨리 돌아오세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형님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나라가 위기예요. 빨리 돌아와 주세요. 예전엔 우레이가 자꾸 단독 찬스 놓치는 걸 봤는데 지금은 우레이가 없으니까 아예 단독 찬스 자체가 없네. 우레이 빨리 돌아와. 네가 필요해. 기억나니? 우리가 제일 힘들었을 때 우레이 네가 있었잖아. 근데 우레이 가장 힘들었을 때 우린 어땠어? 자, 다음 경기에서 인도네시아한테 5대0, 바레인한테 3대0으로 완승해서 조 3위 가자. 안녕, 일어나. 해 떴으니까 이제 일하러 가야지. 뇌가 망가진 것 같은데 꼭 식사 챙겨 드세요. 2골 차로 지는 건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마지막 10분 동안 계속 수비에서만 공 돌리고 있는 게 진짜 화가 나더라. 그 순간 진짜 짜증 나더라고. 중국 축구는 진짜 희망이 없어. 가장 익숙한 승점 계산 단계가 다시 시작된다. 필수지, 늦긴 했지만 결국 왔어. 중국은 점수 계산 분야에선 절대 빠질 수 없지. 그 분야는 생략해도 돼. 더 이상 기적은 없어. 2030년이나 준비하자. 3020년까지 기다려야 할 듯. 4년에 또 4년. 중국 축구팬은 진짜 힘들어. 생명을 소중히 하려면 축구대표팀을 멀리해. 신도 중국 축구를 구원할 수는 없을 거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هماوری کاریر اوسون با جریمه گورد میگه و ضربه هم چندان خطرناک رو وارد نصیر محمدی ببینید ندید که از 지난 5일 인도네시아와의 1차전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던 우리 U17 축구 대표팀이 8일 아프가니스탄과의 경기에서 무려 6골을 몰아치며 대승을 거두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경기로 승점이 같은 예멘의 골득실에서 크게 앞서게 된 우리 대표팀은 오는 11일 열리는 조별리그 3차전에서 예멘에 비기기만 해도 8강 진출과 함께 U17 월드컵 본선행 티켓까지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하이라이트를 준비했습니다. فرصت از برای ضربه زنی و تو بریدن رو کرده توسط بازیگران افغانستان تو با نزدیک پای جنگو بعد با اصول از بازی افغانستان میگرده دقیقه سومی بازی و پنالتی
پینالتی تعیین کرده میشد بعد ممکنه با موقع خولی برآمده ایستاده بود خیجونگ و خود را جمع کرده نتوانست دروازه‌بان افغانستان. کریه و مؤلف گل اول اون را کار میکند. با جای او بازیگر تحت رقم 19 فرهاد امیان ضربه یوب با مسیری پست و بدون شانس برای دروازه‌بان افغانستان است. قواها متاسفانه در میدان نابرابرند. حتی با جریمه‌گاه بینیت خوب ضربه اندک دقیق نیست. حمله‌آوری کریه را اوسون با جریمه‌گاه ورود می‌گردد و ضربه هم چندان خطرناک نبود. اما دروازه‌بان حمید امیری نمی‌تواند نوبتی کریه و باز هم 17 ساله پیشتر باشد 16 ساله کریه از گروه 6 نبرآمده باشد. همون یگانه ضربه جانبی دروازه بینیت زیبا ضربه را اجرا میکند. پرتاب اجرا نمیکند و لیمیه چان دوباره وارد ناصر محمدی. ببینید ندید که از پشتش بازیگر رقیب ایستاده است. وضعیت ناصر محمدی من نمیفهمم. نوبتی کریه پس به مرکز بسیار خوب کار کرد انجام داده شد. میلخشد بازیگر نهایت برگرد. موقع ضربه‌زنی است با موقع بهتری برای بازیگری کریه اما کیم جسونگ از کنار چپ میدان پرتاب با جریمه‌گاه بلند بسیار خوب ضربه و کره جنوبی با سر ضربه اجرا میکرد. پر پنج من امروز گفتم که نزدیک از کریه برای زدن گل نوبتی دروازه خالی است. 0-6 فکر کنم اکنون کریه باید بس کنند گلزنی. 황금 세대로 주목받던 중국 U17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사우디와 우즈벡에 연달아 패하며 조기 탈락과 함께 U17 월드컵 진출에도 실패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올 상반기에만 U17과 U20 대표팀 모두 월드컵 무대를 밟지 못하게 됐고 이제 희망이라고는 6월에 열리는 월드컵 예선에서 4포트 진출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황금 세대라며 극찬하던 청소년 대표팀조차 월드컵이라는 높은 벽을 넘지 못하는 모습에 중국의 축구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나이가 어릴수록 더 잘한다고 특히 U17이 아시아 휩쓸 거라고 말해서 믿었는데 내가 진짜 바보 같았네.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산 것 같아. 나도 믿었어. 진짜로 잘할 줄 알았는데 요즘 인터넷에서 하는 말은 진짜 믿으면 안 돼. 반년 동안 허풍 떨더니 결국 현실로 돌아왔네. 얼마 전까지 U17이 엄청 강하다고 했는데 결과가 이거야? 이제 다들 U16이 엄청 강하다고 하고 있어. 다음에는 U15가 엄청 강하다고 하겠지.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는 U7이 곧 온다. 어이없는 현실. U6가 더 강하다. U1이 진짜 강하다고 들었어. 기대해보자. 형들, 실망하지 마. 우리 U1은 세계 최고팀이랑 비슷한 수준이야. 우리는 피파의 U1 월드컵 개최나 제안해야겠다. 2024년생들 실력이 엄청 뛰어나서 분명 대표팀 부흥에 큰일을 해낼 거야. 중국에서 가장 강한 팀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팀일걸? 20년 넘는 세월이 지나고 지금 내 상태를 보니까 대표팀처럼 해가 갈수록 나빠지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국가대표팀을 비웃겠어? 다 한국이랑 2대2로 비긴 그 경기 때문이야.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컸던 거야. 국대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말자. 중국 축구는 친선 경기에서는 진 적이 없고 공식 경기에서는 이긴 적이 없어. 얼마 전까지 U17이 황금 세대라고 떠들었잖아. 왜 이렇게 바로 망하는 거야? 축구 팬들이야 당연히 중국 축구가 잘 되길 바라지 않겠어? 일부 언론이랑 팬들이 중국 축구가 지금 회복됐다고 떠벌리는데 08년 이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야 해. 현실 좀 직시하자.
한두 경기 잘했다고 너무 떠들지 말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언론이 오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오버할수록 더 크게 망신당하잖아. 이번에는 팬들이 오버한 거 아닌가? U17이 U20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걸 많이 봤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 이번에는 팬들이 언론보다 더 오버했지. 작년에 바레인이랑 인도네시아 연속으로 이기고 몇 달 동안 사람들은 중국이 북중미 월드컵에 갈 수 있다고 기대했어. 그게 플레이오프도 아니고 조에서 1, 2위 안에 들어서 바로 진출한다고 했었지. U20은 최소 4강, 심지어 우승할 거라고 말했고 U17은 더 강하다고 떠들었어. 관심이 엄청 높아지니까 티켓도 구하기 힘들어지고 국가대표 경기는 유료 중계하더라. 그렇게 오랫동안 국가대표 경기를 봤지만 실력은 형편없어도 CCTV에서 무료로 중계했잖아.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 이상은 참 아름다운데 현실은 너무 잔인하다. 하늘 찌를 듯 칭찬받던 U17도 결국 이렇게 됐네? 아니, 한국이랑 일본 압도한다던 팀 아냐? 실력이 드러난 것뿐이야. 다들 너무 실망하지 마. 이게 진짜 실력인데 다들 왜 그렇게 놀라? 앞으로 더 나빠질 텐데. 앞으로 3, 40년은 계속 이런 뉴스가 나올 거야. 중국 축구의 미래에 희망이 아예 안 보여. 2002년은 정점이었고 2002년은 끝이기도 했다. 2002년, 21세기에 중국이 월드컵 한 번 나가봤으니까 별로 아쉬움은 없어. 이번 세기에는 아마 다시 못 나갈 거야. 한국이랑 일본이 개최국 두 자리 차지하지 않았으면 중국은 월드컵에 한 번도 나갈 기회가 없었을 거야. 어쨌든 난 2002년 월드컵에 중국이 진출한 것도 봤고 2005년 황금세대도 보고 나름 최고였어. 이번 생엔 별로 아쉬울 게 없어. 젠장, 벌써 43인데 앞으로 몇 년이나 더 볼 수 있을까? 제발 힘 좀 내라. 월드컵도 못 나가고 U17도 끝나버리고 국제대회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건강하게 100살까지 사세요. 그 정도면 두 번째 월드컵은 볼 수 있을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빨리 은퇴해서 다른 직업 알아보고 모든 연령별 팀도 해체하고 중국 슈퍼리그도 해체해야 해. 피파랑 AFC에서 탈퇴하는 게 중국 축구의 진짜 길이야. 중국 축구는 얼마나 더 실패해야 할까? 대학 입시에 축구가 포함되지 않는 한 중국 축구는 영원히 희망이 없어. 중국 축구는 돌고 돌아 결국 제자리야. 중국 축구가 제자리 걸음인 건 그렇다 쳐. 근데 왜 아시아 강팀들은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잘 나가는 걸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ere is no fight in them going against Son and Bawanga. I'm afraid the poor kid is going to need hazard pay after this one. Like he could end up picking the ball out of his net 6 times. And with Son joining LAFC, you know what it feels like to have a true game changer on your side. LAFC는 오는 6일 MLS 28위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와 정규 리그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번 경기 역시 선발 출전이 유력한 손흥민 선수가 애틀랜타를 상대로 얼마나 골을 뽑아낼 수 있을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LS 사무국은 최근 무서운 상승세의 LAFC는 MLS 역사상 전례가 없는 득점 페이스의 공격 듀오를 앞세워 홈 경기에 나서는 반면 원정팀 애틀랜타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 내내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이 경기를 마치 수소폭탄과 기침하는 아기의 대결밈이 현실화된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다소 충격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That really comes down to the black and gold, Doyle. They'll climb in the standings up to 4th in the West, and it's all behind two guys. Son Heung-min, Denny Bawanga, 17 straight goals between them. That is an MLS record. This is absolutely delightful. Meanwhile, what is not delightful is the entire season. If you're an Atlanta United fan, they're all the way down in 14th in the Eastern Conference and frankly looking pretty listless. So that begs the question, how many goals are Son and Denny putting up, man? I mean, it's like the meme, right? Hydrogen bomb versus coughing baby. That's what this game feels like. They could get 6 each. Weeby, I had questions about the fit because we know that Son's best years in Europe tended to come as a left winger, which of course is where Denny Bawanga plays. I thought it would take a little while for them to get on the same page. It did not. You had no doubt from the start. So what I'm going to do is run a clear out and let you take a victory lap. All right, give me the ball. ISO. Look, what I knew is that Denny Bawanga
his ability to attract attention, to attract numbers, to get in behind a back line and get in space to create danger, even without a running mate, was already at the very highest level of Major League Soccer. So if you add the IQ and finishing ability, let alone the playmaking ability of Son, that was going to be a match made in heaven. It's working perfectly. Son can drop in, help build the game. Once you get the ball to Denny in wide areas, just get yourself in a goal-scoring position in the box. And then what we've always known about the South Korean superstar is that he is an amazing finisher, not just with one foot, not just his dominant foot, but with both feet. It took a little time. It took, a couple games for Son to find his finishing boots. But from the jump, he was getting big-time XG numbers. He was getting opportunities to score. It was just a matter of time before he started putting them in the back of the net. What I did not expect. It took 2 games. It took 2 games. It felt like, listen, when you're watching Son, it feels like forever, Doyle. But the best part about all this is the chemistry, is the love, the appreciation between those two guys. And as Steve Cherundolo said recently, this is the sort of thing that can sort of clear your mind, clear the air, and clear a runway for the rest of the season. LAFC, if they get home field advantage in the top 4, have for sure the best duo in Major League Soccer. And so far, they've been pretty much unstoppable. I don't expect, by the way, Atlanta United to be able to stop them. What's going on with the Five Stripes? Like, it just feels like all hope is completely extinguished. All fight. There is no fight in them. Going against Son and Bouanga, I'm afraid the poor kid is going to need hazard pay after this one. Like, he could end up picking the ball out of his net 6 times. I mean, he's going to get work, Doyle. No doubt about that. It's 17 straight goals for Denny Bouanga and Son Heung-min. How many can they make it in a row? Will somebody else spoil the two-man party? I think LAFC would take that. Right now, LAFC absolutely must watch. 이적 후 2달도 채 되지 않아 MLS 전체 판도를 흔들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향한 미국의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폭스 스포츠에서는 손흥민과 LAFC,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와 홈경기라는 기사에 그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손흥민이라는 게임 체인저의 돌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극적인 상승세의 중심에는 흥부 듀오가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한편 손흥민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부안가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I come to you here on this, the most important week in LAFC history, with some storylines for this week's match. And the first one is this. Is the Darren Miller dream still alive? Just a few weeks ago, me and Vince were cynically laughing at our co-host Darren, right to his face, who kept pointing out that we were statistically not out of the race for first place in the West. What a fool, we said. What a loser. What a chump. Don't you know how the world works? We're fighting for 4th place. It will be lucky if we get home field advantage. 4th place. Here we stand on the best run of the season for LAFC, 4 games in a row. It's just like the team has a mentality to win and to pile on goals right now. Like the mentality of this team has dramatically changed since Son came. I don't think it can be overstated how much harder these players and more focused these players are playing and like confident these players are playing since Sonny came to the squad. And with Son joining LAFC, you know what it feels like to have a true game changer on your side. 단순히 골을 넣는 스트라이커를 넘어 팀 전체 수준을 끌어올리는 존재임을 입증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기록은 경이로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LAFC의 체룬돌로 감독 역시 손흥민의 움직임, 공간 창출, 동료 지원은 최고 수준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단 8경기 출전으로 팀의 드라마틱한 결과를 만든 손흥민 선수 덕분에 LAFC 팬들은 점점 더 우승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LAFC, they're the team to be in the West, right? Oh, Outside for of sure. Vancouver. Yeah. 100%. I think Yeah. even over Vancouver at this point. The quality that they have, the unstoppable attack, it seems. It's impossible, basically, to keep Son and Bouanga quiet. They've formed an electric partnership. They understand each other very, very well. They're absolutely on a tear, and that's probably going to continue this weekend as they host Atlanta United. Son clearly still has the quality, talent, the energy to absolutely just dominate in this league, and he's showing it so far. Bouanga's living like a second wind now with LAFC. Look, up and down this conference, I don't think anybody can stack up to LAFC at this point in time. San Sitting here- Diego, maybe? Maybe. A huge maybe, but I don't know. That's just the way that LAFC are built beyond Son and Bouanga up and down the roster. This team is very good, very talented, very skilled. At this point, sitting here today, I agree with you. They're going to get the MLS Cup at this rate.
unless something dramatic happens, unless there's an upset, maybe in the knockout stages or something like that. But at this point, I don't see anybody beating LAFC in a 3-match series, let alone a knockout match. Would have thought, Henry, a few months ago that LAFC would be even close to MLS Cup, but here they are, unbeatable, unstoppable, and just incredible to see the bond that Sun and Bouanga have built in such a short time. 팬들은 이제 거친 MLS 플레이 스타일에 손흥민 선수가 행여 부상이라도 당할까 벌써부터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Because Sonny is so good, they're just going to knock him the fuck around and you're not going to get the yellow every time because it's normal for this league. 손흥민 선수의 MLS 합류로 티켓 판매, 스폰서 문의, 미디어 노출, 온라인 조회수 등 모든 지표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LAFC가 아니라 손FC라 불릴 정도로 MLS는 지금 손흥민 아리 중인데요. 팬들의 반응을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시즌 이후에도 토트넘은 다음 시즌 리버풀이 살라를 활용했던 것과는 다르게 손흥민을 제대로 쓰지 않았어. 오히려 윙백 페리시치 보조 역할이나 상대 수비 유인하는 미끼로 주로 쓰더라고. 손흥민이 10년 동안 토트넘에 헌신했어도 무리뉴 빼고는 그 어떤 감독도 손흥민의 강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어.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고작 8경기밖에 치르지 않은 LAFC가 토트넘보다 더 손흥민을 잘 활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손흥민은 엄청난 결정력, 폭발적인 스피드,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 그리고 양발 컨트롤에다가 위협적인 프리킥까지 갖췄어. 그야말로 완벽한 괴물이야. 거기다 그냥 그런 선수가 아니란 말이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에다 팀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캡틴이잖아?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야. 토트넘에 있었을 때 말이야. 토트넘 프리키커들이 골을 그렇게나 못 넣고 헤맸는데도 손흥민한테는 프리킥 찰 기회 한 번을 안 주더라니까? 손흥민은 진짜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도 굳이 약점을 찾으라면 아마도 헤더일 듯. 손흥민은 지금 미국 가서 그냥 신나게 휴가 보내는 중. 완전 그러네? 1년에 $10,000,000 버는 휴가네? 솔직히 여기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 가치는 확실히 증명해버렸어. 역시 넘사벽. LAFC 팬들이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이제라도 알게 돼서 내가 다 기쁘네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도 항상 사랑받을 거예요. 다들 이 시기를 마음껏 즐기시길. 사실 전 세계 어떤 클럽으로도 갈 수 있는 선수였잖아요. LAFC 정말 운 좋은 팀입니다. 클래스가 달라. 손흥민은 차원이 다른 월드클래스 선수잖아. MLS의 변화와 활력이 생기길 기대해. 소니가 MLS를 갖고 노네? 솔직히 왜 MLS에 있는지 이해가 안 가. 한물간 선수도 아니고 은퇴할 선수도 아니잖아. 유럽에서 뛰어야 될 선수인데 말이야. 손흥민이 LAFC에서 우승컵이라도 하나 들어올리고 나면 언제 다시 한번 유럽으로 돌아오면 좋겠어. 손흥민이 폭발적인 스피드로 넣은 골 장면은 꼭 미식축구 터치다운 보는 것 같더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에 힘이 되어주세요. 더욱 유익한 이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t are about to play us, the MLS. That this is a way to stop us. I mean, who'd have thought that if you put 4 guys on Son, that it might stop him? Crazy idea, but it just might work. And it did. It does feel like Denis Bouanga, when he gets the ball, he's got like tunnel vision. Like he can't see left or right. He just sees what's in the front of him. Maybe you thought that they would light up the scoreboard at BMO Stadium as they have the past 4 games. They did not. Atlanta United came in, played well defensively. Ultimately, though, 1-0 LAFC, the final. Maybe not the scoreline that would have been predicted, though perhaps the result that was. The result that LAFC... They said we're going to sit back deep, we're going to defend, we're not going to give spaces to these guys, we're going to make it really hard on Bouanga and Son, and they really did it for close to 90 minutes. It was a frustrating game for LAFC. Teams who sit back really, really deep and do not give space for Son and Bouanga to run into. Sorry, it may be boring to watch and ugly to watch, but yes, it is effective. And if I was playing against LAFC, that's the way I would play against them. You don't want to go toe-to-toe with them because they will beat you. You have to rely on good goalkeeping as well, and when needed, Jaden Hebert made some really important saves. But this game was played largely on Atlanta United's terms.
And that'll be a source of frustration for LAFC, but also potentially a blueprint for any team that runs into LAFC in the playoffs. You cannot give Sun and Bouanga space to run into in transition because they will beat you. That is their bread and butter. That's what they're so good at. 18 straight goals now for Sun and Bouanga. Oh, this duo. Step Brothers, you saw the t-shirts in downtown LA tonight, and look at this. They just keep it going. 18 is the record all-time in Major League Soccer. Now with Sun being a threat next to him, he's going to find a few more chances, like the half chance that he gets at the end of the game, and he puts it away. I think they're going to be a difficult out, Jake. 5경기 연속골에 도전했던 LAFC의 손흥민 선수가 한가위 축포는 터뜨리지 못했지만 풀타임을 뛰며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과 드리블 성공으로 5연승에 기여했습니다. 86분 데니스 부앙가의 골. LAFC, 애틀랜타를 1대0으로 이기고 5연승 달성이라는 기사에는 LAFC는 손흥민의 합류로 기세를 올리고 있다. 7월 25일 이후 모든 대회에서 단 한 번의 패로 순위가 급상승하며 서부 컨퍼런스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팀이 되었다. 손흥민과 부앙가는 LAFC에서 18경기 연속골로 MLS 신기록을 세웠고 함께 치른 9경기에서 총 19골을 넣었다. 손흥민의 4경기 연속 득점 행진은 14위 애틀랜타의 신중한 경기 운영에 막을 내렸다라며 손흥민의 합류로 달라진 LAFC 모습에 놀라는 한편 5경기 연속 득점 기록 실패를 아쉬워했습니다. 경기 전 애틀랜타의 데일라 감독은 LAFC 공격수들을 상대하려면 수비를 충분히 둬야 한다. 상대를 측면으로 몰아놓고 중앙은 타이트하게 압박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함께 기자회견에 나온 미드필더 알렉세이 미란추크도 원정에서 강팀 상대로는 수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공격수들도 수비에 많이 가담해야 한다라며 경기 시작 전부터 공개적으로 버스 세우기를 선언했습니다. We just got used to easy wins, to nice breezy wins. This one was very well wrought. This one was much harder to come by in a game when I don't think anyone expected that against Atlanta. I will say, I feel like that kind of always seems to happen against Atlanta. Like we always have these games where it's just like they knock on the door the entire game. And yeah, I would say this game, I said it in the preview, it had trap game written all over it. Somebody posted in the Discord that Apple TV said we had a 35% chance of scoring 4 or more goals this game. That was a stat that they showed on the television to start this game. That is like the definition of a trap. No one should be expected by any probability to score that many goals. Atlanta really clogged up the middle, and they exposed what I think anyone who watches this team week in and week out knows, which is our midfield lacks creativity, right? We can't play through the middle easily. I think well, Sun, they were blocking all passing channels to Sun. It was very obvious to see live, but their second line literally would just follow Sun. And anytime there was any, we can't look to him as a first passing option ever. And our midfield isn't good enough to pass through. And that was apparent tonight, right? Like we didn't have an option of how to get to Sun through the middle that didn't go directly to him. So we tried to play above, and they eventually said play from the wing, and we did. And that's how we scored, and we got one in. Bouanga also felt kind of in his head. I feel like the golden boot was weighing on him in a weird way, where like he should have made passes to Sun in certain moments. He should have shot it in certain moments and looked for Sun. It just felt like tentative Bouanga, which we know he's a streaky player. He scores in bunches. I'm very happy he scored this game because I didn't want him to get even more in his head. This is an interesting proposal that Atlanta set forward to all of the teams in the MLS that are about to play us, the MLS, that this is a way to stop us. I mean, who'd have thought that if you put 4 guys on Sun, that it might stop him? Crazy idea, but it just might work. And it did. But yeah, I was forced to play through the wings. Yeah, once we figured out that we had to go from the wings, it seemed like, again, only a matter of time that we were going to break through. I mean, if you're looking at the playoffs, we have this 3-game series thing. There's no way that works against us twice in a 3-game series. It seemed like a pretty desperate strategy from Atlanta to do that, but it did almost work. I mean, you're getting to the 80th minute, and like, you know, one mistake from us could have pulled it out. To their credit, I don't think Atlanta really made any mistakes. Like, they did execute that sort of desperate
we've got nothing game plan really well for them. Yeah, you can't play like that in the playoffs, right? That's one thing to remember is like this is a team that wanted to come out of here with a draw. I don't think we're going to be playing against teams in the playoffs that play that dramatically in a low block. 후반 막판에는 아쉬운 찬스도 있었습니다. 부안가가 골키퍼와의 1대1 찬스에서 반대편으로 쇄도하던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했지만 부족한 정확도로 손흥민 선수의 슈팅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Denis Bouanga, his vision is very bad. It does feel like Denis Bouanga, when he gets the ball, he's got like tunnel vision. Like he can't see left or right. He just sees what's in the front of him. And I think that is bad because there's a couple times he missed some guys or he passed the ball way too late. At the end of the game, he had an opportunity where he had Son Heung-min wide open and he didn't pass it. And maybe he did, but it was very late, man. And so Denis Bouanga, I thought Denis Bouanga had a pretty poor game. This is probably the worst game he's had in the last 5 matches. I mean, he's been really good, but I don't think he had a great game. He wants to win it, but he also doesn't want to be the selfish Bouanga of, you know, his earlier career at LAFC where he felt like he didn't have anyone. So again, I believe that run coming from Son, he didn't see it at first. You're absolutely right. But when he did see it, he was like, oh, I need a pass now. The truth of the matter is it was too late. He should have just shot that ball and just been like, yo, I am sorry. I missed you. I didn't see it. And then now we're talking about him ahead of Messi 1 goal. But that's not what he did. He tried to play unselfishly, and that's something that we haven't really seen of a Bouanga because we have talked about this plenty of times. He hasn't had that caliber of player that he can really rely on. And so he's like, oh, well, he's open. No sense in me taking this shot. Boom, he passed it. You even seen Son after be like, why did you pass that? Because he really should have shot it. But it's just the unselfishness of Son that has draped down the roster of players, even to Bouanga, saying we're going to be a team before we are worried about our own accolades. And I mean, look, it's something to admire and to say, yo, good job on that. But also be a little selfish when you have to and take that shot also.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득점 무산의 아쉬움보다 오히려 부안가를 위로했습니다. Just shoot, Danny, please. I know my gesture, my body language made you pass the ball. Especially today, I think you gotta shoot. I will never blame. So I love you, my brother. Hey, huge congratulations, man. 부안가는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자신의 통산 99호 골에 대해 나와 팀 그리고 팬들 모두에게도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마지막 몇 분을 남겨두고 역습이 이뤄졌고 성공시키면서 행복했다라는 말과 함께 하지만 한편으론 다소 아쉽다. 내가 만약 패스를 좀 더 잘했다면 2번째 골도 들어갔을 거다라며 손흥민 선수에게 찬스를 제대로 주지 못한 것에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상대 수비에 둘러싸인 손흥민 선수와 골든부츠 야망에 흔들렸던 부안가의 플레이에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2대 0으로 이겼어야 했는데 90분 역습 찬스에서 부안가가 실수를 3번이나 하네? 첫 터치는 손흥민한테 패스했어야 했어. 왼쪽에 손흥민이 완전히 비어 있었거든. 손흥민한테 줄 그 패스 찬스 놓쳤으면 그냥 자기가 슛을 때리던가. 수비수들이 이미 길 다 막아선 다음이었잖아. 결국 손흥민한테 준 패스도 너무 앞에 줘서 타이밍도 안 맞고 손흥민은 부안가가 직접 슛 때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패스 예상을 못했겠지. 만약 반대 상황이었다면 손흥민은 첫 터치에 바로 패스했을 거야. 예전에도 그런 플레이를 수도 없이 보여줬잖아. 손흥민이 평소보다 깊이 내려와서 뛰는 거 보면 말이죠. 그건 우리 팀 공격이 뭔가 답답하다는 신호라고 봐야 해요. 미드필드 쪽뿐만 아니라 심지어 수비 라인까지도 몇 번씩이나 내려왔거든요. 이런 게 체력 소모도 엄청나서 나중에 공격할 때 경기력에도 악영향을 줘요. 미드필드가 상대 빗장 수비 못 풀 때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딱 생기는 건데 부안가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미드필드에서 좀 받쳐줬어야 할 상황인데도 혼자 드리블로 빠져나오느라 엄청 고전하는 거죠. 부안가 오늘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좀 헷갈리는 플레이를 했잖아. 손흥민이 오기 전에는 말이야. 기회만 나면 무조건 슛 날리는 선수였거든. 패스를 한 적이 없었으니 언제 패스해야 할지를 몰랐던 거지. 아니면 시야가 좁았을 수도 있고 경주마처럼 그냥 양쪽 눈에 눈 가리게 하고 달리는 것 같았어. 이거 확실히 2골은 더 넣었을 거야.
부한가가 팀 생각 안 하고 자기 골든부츠 욕심에만 눈멀지 않았더라면 말이야. 손흥민 쪽 공간이 뻥 뚫려 있을 때는 굳이 또 자기가 슛을 때리더라고. 골든부츠 욕심은 이해해. 손흥민 선수가 위하는 마음도 알겠고. 근데 오늘 부한가는 정말 이기적이고 최악이었어. 새 시즌에는 제발 이러지 말자. 손흥민이 이미 그랬잖아. 부한가 득점왕 시켜준다고 자기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그건 부한가가 원하는 대로 어떤 슛이든 시도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런 게 MLS의 문제라니까. 강등권이 없으니 이런 형편없는 팀들은 이기려는 동기부여 자체가 없는 거고, 애틀랜타는 그냥 버스 세우기만 하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에 힘이 되어주세요. 더욱 유익한 이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